논현동.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이곳은 신축 원룸과 상가들이 밀집된 조용하면서도 적당히 활기 있는 지역이었다. 2012년 6월 초 논현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는 이상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처음엔 하수구 문제라 생각하고 무심코 넘겼지만 이틀이 지나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건물 4층. 몇 달 전 혼자 이사 온 20대 여성 김아린의 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분명했다. 관리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세입자와 연락도 되지 않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강제로 문을 열자 안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여성의 시신은 침대와 책상 사이 바닥에 반쯤 누운 채로 방치돼 있었다. 얼굴은 심하게 부패되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시신 곳곳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닥엔 말라붙은 핏자국이 군데군데 있었고 방 안의 물건은 마치 싸움이 벌어진 듯 어질러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숨진 지 5일 이상 지난 상태였다. 현장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 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도어로 해킹이나 강제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침입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뒤 발생한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 김아린은 27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곳 원룸으로 이사 온 지는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외향적이기보다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외모는 상당히 이뻤으며 이웃들과의 접촉은 많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석하며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을 추적했다. 그중 유력한 인물 한 명이 떠올랐다. 이웃 건물에 살던 남성, 이름은 윤성호. 31세의 회사원으로 알려진 그는 피해자와 같은 헬스장을 다녔고 몇 차례 마주친 이력이 있었다. 피해자와의 문자 내역에서는 친근한 대화가 일부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 날 밤 커피 마시자는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윤 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담담한 얼굴로 진술했다. 예, 할인 씨요.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안 만났습니다. 제가 야근이었거든요. 하지만 윤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던 중 직장에서는 야근이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더구나 사건 발생 추정 시간대 그의 휴대폰 신호는 김아린의 원룸 근처에서 2시간 이상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인근 편의점 CCTV에서는 피해자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윤 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압수수색 끝에 윤 씨의 집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피해자의 지문이 묻은 컵 1개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다. 제가 그 집에 갔다면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셨을 수 있죠. 하지만 난 안 죽였어요. 그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은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했지만 결국 모든 정황은 윤 씨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그의 DNA가 검출되었고 범행 전후로 이동 경로 역시 거의 겹쳤다.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모순된 이미지가 있었다. 그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다니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범 청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다른 얼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윤 씨는 평소 인터넷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 관련 자극적인 글을 검색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범죄 다큐멘터리와 시체 사진 등을 저장해 두고 있었다. 그의 컴퓨터에는 완전 범죄 방법, 부패 시간, 자기 흔적 지우는 법 같은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경찰 신문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절당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는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러 올라갔고 대화를 나누다 성관계를 거절당한 후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에서 계획범죄의 냄새를 느꼈다. 준비해간 흉기, 마실 컵까지 가져갔다는 점, 사건 이후 방을 철저히 정리하려 한 흔적 등은 단순한 충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해자의 말처럼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었고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려는 계획살인의 목적이 다분해 보였다. 그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겪었을 그 공포, 원룸이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느꼈을 두려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